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로 이루어졌던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의 경우는 역대급으로 1등 당첨자들이 나오면서 1등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회차가 돼버렸습니다. 이변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승무패 회차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따로 뭐 축하드리는 영상 찍어드리기에도 조금은 민망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저는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또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최종 픽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항상 그랬듯이 이 영상에서는 흰색으로 쓰여진 8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6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 픽 영상 추가로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딱히 잡다한 얘기 말씀드릴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첼시 대 노리치 시티. 자, 사실상 이 경기는 첼시의 주전 공격수인 루카쿠, 베르너, 플리시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평소보다는 첼시의 공격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한 노리치 시티의 경우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3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인 노리치가 첼시를 상대로 득점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치냐 안 바치냐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첼시가 주전 공격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더 자원들이나 수비 자원들에서도 충분히 골을 많이 뽑아내고 있고, 또한 홈 경기에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가볍게 첼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리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에 있긴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에이라 감독 체제로 바뀐 뒤에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9월에 셀틱에서 영입한 스트라이커 오드손 에드와르 선수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83분에 교체 투입으로 데뷔를 하면서 투입되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골을 박아버리고 로즈 타임에 멀티골까지 기록을 했죠. 또한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완벽한 선발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바로 전 경기 아스날전에서도 골을 기록을 했었죠.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만 믿는 비용신 같은 공격력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영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비에이라 감독의 축구에 점점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반면에 뉴캐슬의 경우는 토트넘에게 2대3 패배 이후에 브루스 감독님이 경질이 됐습니다. 뭐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임 존스 감독 대행으로 경기를 치를 텐데, 기본적으로 부자 구단의 인수가 된 건 맞지만 인수가 된 이후에 선수들을 사오고 리빌딩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뭐 부자 구단이 인수를 했다고 경기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드디어 주전 미드필더 존조 쉘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힘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의욕이 과했는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중원에서의 힘이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만큼은 실점을 잘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비에이라 감독 체제의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감독도 없고 존주 쉘비도 없는 상태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뉴캐슬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번리.
일단 사우스햄튼을 말하기 전에 번리가 정말 이번 시즌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번리 대 노리치 시티 경기에서도 그래도 번리가 아무리 쓰레기라지만 홈 2점을 안고 노리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믿었었는데 번리는 역시나 쓰레기였습니다. 또한 지금 번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맞박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주전 수비수 벤미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맞박 대가리 옵션 하나가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주전 공격수 크리스 우드는 솔직히 이번 시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찰리 테일러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 또한 번리의 골 결정력을 볼 때 이 경기는 번리가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홈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프로자, 엘리오누시, 아담 암스트롱 같은 공격 자원들이 있고 주전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의 공백은 디알로 선수가 충분히 메꿔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번리의 승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면 무승부지만 저는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과 골을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제주 대 전북. 자, 우선 제주가 현재 승점 44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인데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제주가 전북에 패배를 하고 6위인 수원 삼성과 7위인 포항이 둘 다 승리를 기록을 한다면 제주가 그룹 B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인 주민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주민규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전북이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정문 선수를 출전을 시킬 텐데 키가 194cm로 타겟팅 공격이 가능하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등지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전북의 홍정호 선수가 강원과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자룡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김민혁 선수와 센터백을 보게 될 텐데 제주의 이정문 선수 194cm의 맞박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제공권에 대한 제주의 이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북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또한 기본적인 자원들 자체가 강팀이기도 하고 제주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처럼 승점 3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어서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이정엽 선수가 넣은 골처럼 상대편 공격수와 골키퍼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북 대 울산 아침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문선민 선수 같은 스피드가 개빠른 선수가 전북에 있기 때문에 제주 뒷공간이 한 방에 털려버리는 상황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민 선수가 아침에는 왜 출전 안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군대 입대하기도 전인 2년 전에 아침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 징계가 군대 전역 후인 지금까지 적용이 돼서 출전을 못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이 아챔에서도 탈락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지금 K리그 우승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리그 2위로 1위인 울산과 승점 1점 차이가 나는 상황에 무조건 승점 3점을 따서 리그 1위를 차지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제주와 전북이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것으로 보이고 승패가 갈린다면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퀄리티를 볼 때 전북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제주가 승점 3점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처럼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면 전북의 스피드 있는 역습에 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대구 대 수원 삼성.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대구가 너무나도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우선 대구 FC 자체가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주전 자원들이 부상해서 많이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건 역시
세징야 선수인데 수원FC와의 경기였던 9월 25일 경기에서 햄스트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2주 정도 결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거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도 출전 가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정태욱 선수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드가, 세징야 공격 라인 충분히 홈에서 막강한 공격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전 수비 자원도 돌아온 대구가 수비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은 공격수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보여지죠. 정상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부상에서 복귀한 김건희 선수가 전 경기, 전전 경기 두 경기 동안 투입이 됐었는데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권창훈 선수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지만 골 기록 이후에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장기간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세진 선수마저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A그룹에 간당간당 걸쳐 있는데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수원 삼성이 그룹 B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가 현재 리그 3위로 구단 창단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3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승점 계속 쌓아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 포항 대 인천. 자, 포항은 주중에 울산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고 연장에 페널티킥까지 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세가 좋은 상태로 볼 수 있고 아침에서의 기세를 리그에서도 이어나가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지금 B그룹의 가장 상위권인 7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를 해서 승점 3점을 얻어야 A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챔을 치렀다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포항의 임상엽 선수와 이승모 선수가 최근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멋진 공격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강현무 골키퍼가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골문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 이 점은 아쉽지만 이준 골키퍼가 지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천은 사실상 주전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에 불안함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특히 김광석 선수가 종아리 근육 파열로 빠진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오반석 선수도 발목이 꺾이는 부상으로 주전 수비 자원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중원 자원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길라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됐고 정혁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리그 막판에 와서 지금 인천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5경기 동안 득점도 1득점도 안 나오고 있는 무고사의 골 결정력도 문제라고 보여지죠. 인천이 리그 초중반에 너무 순탄하게 잘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리그 9위인데 생존왕이라는 별명답게 K리그 생존 경쟁을 하려면 조금 더 순위가 내려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포항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브랜드퍼 대 레스터시티. 자, 우선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승격팀 중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전 공격수인 이반 토네이 선수를 주축으로 경기에 뛰는 선수들 모두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매 경기 생각지 못한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0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경기력적인 면에서 전혀 첼시에 밀리지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지난 첼시와의 경기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홈 2연전 굉장히 체력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최근 경기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20일에 스파모스 러시아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경기를 하고 있는 브랜드퍼를 상대로는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페슨다카 선수가 유로파에서 4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주전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원 자원의 은디디 선수의 공백은 확실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맨유 대 리버풀.
자, 일단 주중에 두 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리버풀이 맨유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AT 마드리드 원정 경기였고 맨유는 홈 경기였기 때문에 그닥 체력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 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대 팀들을 상대로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이 경기 노스웨스트 더비라는 점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맨유가 개 비용신 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맨유의 단통 패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맨유가 특이한 게 이길 것 같은 경기는 비기거나 지면서 사람 개빡치게 하는 상황이 많고 반대로 질 것 같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또다시 사람 개빡치게 하는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정자적인 측면을 볼 때 주전 수비자원인 바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사실 이 선수가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데 중원 자원인 페르난데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원에서 찔러주는 패스들이나 공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맨유가 평소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리버풀의 경우는 중원 자원인 티아고와 커티스 존스를 제외한 모든 주전 자원들이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 결정자적인 측면으로 볼 때 맨유의 단통 패가 무조건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맨유가 특유의 사람 개빡치게 하는 면모가 많다는 걸 볼 때 맨유의 무승부까지는 포함을 해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 차에 들어온 8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바로 이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나머지 6경기에 대한 추가 최종픽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 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